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디언 강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을 못 만나 뵀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잠들기 전에 좀 찍고 있고요. 제가 수요일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를 좀 너무 못해서 영어 공부하는 다른 이유는 제가 잘난 체 하느냐고 영어 썰라썰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에 관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국내에 출간된 책이나 국내에 일단 사용되는 포스팅을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가끔씩 외국 사이트에서도 구글에서도 정보 검색을 해보고 외국 사이트도 가보고 외국 책 같은 것들도 일부 이렇게 좀 짧게 돼 있는 것들, 한두 페이지 중요한 페이지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해보고 억지로라도 번역을 좀 돌려서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콘텐츠 영역을 넓히고 좀 더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독자들과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저를 또 따라주시는 분들을 또 대하려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전력 투구로 해서 짧은 시간에 이걸 할 수 있지만 워낙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한번 해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 5시 반서부터 7시까지 하다 보니까 아침 글도 오늘 좀 늦게 쓰게 되고, 그래서 수요일은 어떻게 좀 다른 좀 특색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은 스케줄 조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때 여러분 오늘 읽은 부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어제는 279페이지 하얀 토끼에 관해서, 하얀 토끼라고 하는 어떤 변명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 변명을 탈출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아까 하얀 토끼라는 것도 사실은 변명이었는데, 이 변명 많죠. 저도 진짜라니까요, 진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시작을 한 지는 이제 500일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미친 짓을 했죠. 소위 얘기하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들어온 날도 일단 무조건 미라클 모닝을 했습니다. 술이 너무 과해서 지금은 오히려 어떤 현상까지 일어났냐면, 미라클 모닝을 하기 위해서 술을 거의 끊었어요. 술을 잘 안 먹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맥주 한 캔 정도, 과하게 먹는 것 아닌 정도는 좀 했었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한 캔 정도도 먹으면 다음날 일어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운하지도 않고, 어떻게 됐든 일어나서 제가 의미 있는 거를 하자고 일어나는 거지, 그냥 괜히 쓸데없는 짓 하러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하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은 거의 저 굉장히 맥주 좋아하거든요. 저는 소주보다 맥주를 굉장히 좀 즐기는 사람인데 요즘엔 그것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나름대로 내 자기 개발에 충분한 좀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변명을 탈출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체의 변명을 중지하고 모든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지금껏 한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맞습니다. 변명 없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 몸에, 내 생각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변명으로 이겨서 그것들을 갖다가 올곧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한 281페이지 완전한 성인, 다시 말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완전히 해내면서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자질은 자기 자신을 100% 책임지는 자세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따르는 칭찬과 비난을 다 받아들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은 받아들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불운 타인, 외부 환경으로 돌린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과 인간관계에서 당당한 자세로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특징인 거죠. 특징.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넘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뭐 도전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역으로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속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남 핑계를 대거나 해서 그걸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꾸준하게 어떤 그 목표에 대해서 준비를 꾸준하게 해온 사람은 자신만만하지 않겠어요? 응? 하루에 1시간씩 꾸준하게 달리다 보니까 숨도 덜 가빠지고 덜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시간 10분 뭐 이걸 목표로 하는 걸 했으면 1시간을 했는데 10분은 못 하겠어? 1시간 10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뭐하러 회피를 하겠어요? 그렇게 회피를 안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걸 성공을 하거나 달성을 하면 얻을 게 많고 먹을 단 게 많은데 그걸 왜 회피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을 한 잔 먹었습니다. 목이 잠깁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목이 잠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지르는, 이건 제가 별표를 했네요.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커다란 실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누가 봉급을 주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질문을 했대요. 대부분 강의에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 이제 뭐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자영업자인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약 보통 20% 미만의 청중들이 손을 든답니다. 물론 직장인들은 손을 들지 않는다. 그럴 때 이를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어디에서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 다른 비유도 있겠지만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거든요.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하는 구분을 자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분이 아니고 삶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똑같이 해도 이왕이면 뭐 월급 똑같이 받고 하지만 잘해야지. 왜 잘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80을 제공을 하고 나름대로 80에 맞는 것들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걸로 끝맺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능동적인,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요. 무언가 하나, 둘, 셋, 넷 자꾸 나아지려고 하고 무언가 자꾸 지금보다는 많은 개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수동적인 무언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무언가 그냥 어지로 하고 이런 것보다 스스로 찾아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자기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가고 성공 철학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갈수록 자기주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직접 하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지는 걸 느끼고 좋아지는 걸 느끼고 바람직해지는 걸 느끼니까 무언가 나는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여기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대부분 이렇게 수동이 아닌 능동적인 사람들은 나는 나이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함께하고 노력하고 나눌 수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라. 여러분은 직원이 2명인 회사의 사장이다. 한 사람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은 매일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아간다. 둘 중에 누구를 승진시키겠는가? 누구에게 투자를 하고 싶겠는가? 누구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는가?
누구에게 새로운 책임을 맡기고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겠는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 행운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오느냐면 수동적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본인은 능동적으로 일을 했지만 어떻게? 능동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다른 주변에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돋보이는 순간 기회는 여러분한테 오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온전히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부분이 283페이지. 책임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자신감에 차 있다. 또 독립적이며 자기 통제력도 강하다. 당연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무책임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패배주의적이고 냉소적이다. 동시에 목표가 없고 겁이 많고 자신감이 없으며 종종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노이로제 증상을 보인다. 이 책임감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책임감이 주는 혜택, 그 다음에 책임감이 주는 효능은 엄청나게 큽니다. 실질적으로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요. 왜? 자기주도적이란 말은 자기 자신부터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조직도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러한 모임도 지인도 가족도 책임을 지는 거지, 자기 스스로도 책임을 못 지는데 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카드뉴스로 제가 만들 건데, 뉴욕 주립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자제 박사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정신질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다양한 수준의 무책임만 존재할 뿐이다. 단지 다양한 수준의 무책임만 존재할 뿐이다. 좀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다음 얘기는 이제 이거 책임과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 이퀄 통제 이퀄 자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예요, 통제.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왜 책임 통제 자유라는 것을 한 자리에 놓고 일렬로 다 배치를 하고 이제 이퀄,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같은 가치를 부여를 했냐면, 이 세 가지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책임과 통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와 연결이 돼 있고, 책임과 통제가 합쳐짐으로써 어떻게 자유방임, 그러니까 막 풀어놓는 자유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절제적인 자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임과 통제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내고 그 안에서 다시 자유를 얻어내는 그런 방식의 어떤 시스템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5페이지. 부정적인 감정은 인생의 좀도둑이다. 이 부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거. 인생의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분이 그랬대요. 부정적인 감정은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단지 삶을 파괴할 뿐이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겪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모방, 연습, 반복, 강화로 학습한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학습된 것이라면 다른 학습된 것들처럼 버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가 볼 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288페이지. 작은 불씨가 커다란 불이 되듯이 분노의 감정은 오래 지속할수록 더욱더 커져간다. 분노는 숙면, 친구관계, 직장을 빼앗아간다. 또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황당하게 하고 스스로 부끄럽고 난처하게 만든다.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제 아까 여기까지 원망인데 291페이지까지 나와 있네요. 내일 읽을 거지만 일단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나중에 이제 분노까지 나와요. 그 부분까지만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잠기네요. 뭐 하루 고생해서 그렇겠죠. 이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뭐 여러 얘기가 많아요. 일단 부정적인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은 각 감정마다 이 자성이 있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이나, 그러니까 단어 하나조차도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 긍정이 자꾸 붙어요. 긍정적인 일들이 자꾸 끌어당김처럼 붙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하면 또 그러한 것들이 꼬이게 됩니다. 잠재의식이 그런 것들은,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에서 그러한 에너지들을 자꾸 끌어다닌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하나도 이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루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긍정이니까 주변에도 긍정이 모이고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자꾸 부정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긍정적인 사람 이야기만 하니까 서로 신뢰가 쌓여서 무언가 서로 주고받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떨치는 것.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아예 고정돼서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 우리는 아까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게 전제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학습됐다라는 것. 학습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 원래 태어나서 바꾸지 못하는 그냥 불변이라면 방법이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건데 안 바꾼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거기에서 자기 주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걸 자꾸 긍정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옳은 거죠. 성공을 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부정적인 생각보단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안 좋은 점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고, 여러 리스크가 있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그 부정적인 걸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떤 리스크가 극복이 될 만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하다 보니까, 야, 왜 9가 부정이고 하나가 긍정인데 왜 그거를 진행을 하느냐. 그 하나의 긍정이 9개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크다라고 판단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와칭과,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은 것 중에 와칭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화병처럼 막 마음의 상처나 어떤 상처나 병이 생긴 것이 있으면 이 상처를 객관화해서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위로나 아니면 어떤 무리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싸움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 바깥에 있는 전체적으로를 본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안 보여요. 내가 여기 안에서 둘러싸여 있는데 온 몸에 막 여기 막 계속 막 따끔따끔따끔하게 계속적으로 자극이 오는데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생각을 하겠냐고. 그럴 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그 상처에 벗어나서 객관적인 제3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 안에,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지켜봐라. 그런 얘기가 와칭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만 이것만 읽어보면, 부정적인 감정의 두 번째 원인은 동일시다.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서 자신을 격리시킬 때 비로소 상황을 차분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또 문제를 훨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화해 봐라는 얘기죠. 객관화해서 봐라. 어떤 그 무리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 안에,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틀리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일이 반복적으로 꼬이고 풀리지 않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서 어떻게 멀찍이 객관화해서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적인 입장으로 사건, 분노, 우라,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슈퍼의식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 오늘 뭐 읽은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그런 얘기고요.
오늘 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런 영상들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좋은 영상들, 그리고 사무실에 오늘 뭐 나가서 제가 아까도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타이탄의 도구들을 아까 읽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를 안 쳤어요.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제가 읽은 것 중에 좀 좋은 부분이 있다. 또 한 번 제가 곱씹어서 읽는 부분들은 제가 공부하는 겸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겸 이러한 컨텐츠 영상을 계속 찍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바로 또 이어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찍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의욕적인 일들을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